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이곳 병판 신도시가 시작하면서 같이 개척을 하게 된 이제 7년째 개척하고 있는 참친구교회 정효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된 모든 목사님, 성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의 간절한 소원들, 필요들을 분명하고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재수가 감옥에는 모든 편지는 검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요거 우리 텃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언제 감자를 심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재수가 아내에게 답장을 씁니다. 뭐라고 답장을 쓰느냐? 여보, 우리 집 텃밭은 절대로 파헤쳐서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텃밭에다가 황금 그 덩어리들을 여기저기 숨겨놨기 때문에 절대로 파면 안 돼요. 그렇게 답장을 싹 써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자 아내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여보, 세상에 이 수사관들이 6명이나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집 온 텃밭을 그냥 구석구석 아주 빠짐없이 다 파헤쳐놨어. 그 답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재수가 편지 답장을 딱 쓰면서 옳거니 지금이 바로 감자를 심을 때요. 설교는 참으로 이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설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 섬기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우리 예배가 은혜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참 제일 큰 고민입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설교가 잘 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저런 주석서, 책들 많이 참고하면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막 뜨겁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건가? 참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해봐도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의 큰 고민이 바로 이 설교 문제라 여겨집니다.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적지 않게 한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들인지 간에 다 이 설교가 참 큰 고민거리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설교를 참 제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형님 두 분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누님 두 분도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삼남 이녀 온 식구가 목사, 전도사,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직장 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그러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시작을 해서 구교육자 생활을 15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곳 동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친구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합동측 충신대학 목회신학대학원 설교학 THM 과정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도 효과적인 설교 형식에 대한 그런 논문도 쓰고 설교에 있어서는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그 내용을 어떤 틀에 담아서 전달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했지만은,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은 여전히 저 혼자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혼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로 했던 것은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서 그 단어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냐, 이 단어가 어느 성경 구절에 사용되었느냐, 그래서 성경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원어,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주로 이제 개념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된 주안점은 저의 깨달음을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렇게 힘썼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해도 문제는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들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이제 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인의 삶이 변화가 별로 없고 늘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답답한,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정작 설교를 듣고 그것이 잘 들려지지도 않고 또 삶의 변화가 안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이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 2% 스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것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2% 스쿨을 통하여서 설교는 이제 그 중요한 이 형태가 있는데 메인 아이템 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해나간다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온 그 가주어의 고민, 그 가주어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그것이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고 그가 물 위를 걸어가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겠는가, 과연 그것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과연 쉬웠겠는가.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물 위를 걸어갔다 나왔지만은 그것에 대한 원인, 문제점들, 심리무사들, 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걸어간다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설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걸어가게 되었는가. 그런 풍랑이는 바다를 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참으로 불안하고 공포가 느껴지고 두려우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우리 주의 황해에 오면은 풍랑에는 바다와 같은 많은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제 자신의 이와 같은 그 설계의 부족함을 고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지만은 거의 매번 모여서 계속적으로 또 교정하고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거의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침받고 수정받고 그런 참 귀한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삶 가운데에도 이제 설교하는 부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저는 그 설교가 기억이 잘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것이 기억에 잘 남습니다. 이 걸어가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도 잘 남고, 그리고 들리기도 잘 들리고, 그리고 또한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일도 없고, 왜냐하면은 가조가 한 것처럼, 성경의 인물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없고, 이와 같은 많은 진보를 이루게 되어서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프로스쿨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가장 효과적인 좋은 그런 답을 얻는 이한 시간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나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